원장님, 저 피부 어디까지 하얘질 수 있나요? 자,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팔뚝을 싹 걷어서 이 안쪽 면, 직립보행 시에 햇빛이 덜 닿는 이 안쪽 면 있죠? 여러분이 하얘질 수 있는 최대치는 바로 이 팔뚝의 안쪽에 있는 피부톤입니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연예인처럼 또 아이돌처럼 심지어 백인보다도 하얗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시죠.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피부 하얘지는 법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드릴 텐데, 우리 결국 피부과 다니는 이유가 뭐죠? 피부 하얘지려고 하는 거죠. 제가 뭐 SBS 좋은 아침이나 아니면 뭐 MBN 뭐 엄지의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몸신이나 아니면 JTBC에 있는 뭐 다른 방송들이나 수많은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도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더욱 깊이 있게 정리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좀 집중을 해주세요. 첫 번째, 유전의 벽. 유전이죠, 유전. 유전의 벽.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인데요. 우리 피부과 의사로서 이거 다 유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전의 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고난 고유의 피부톤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치 백인분이 아무리 태닝을 한다 해도 흑인분처럼 이렇게 까매질 수 없고요. 흑인분들이 아무리 토닝을 한다고 해도 백인처럼 하얗게 만들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톤은 이 표피에 존재하는 이 멜라닌 색소의 양과 종류, 거기에는 뭐 유멜라닌도 있고 페오멜라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 멜라닌의 색소의 양과 분포는 사실은 우리 타고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매우 큽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모두 다 피부가 어두운 편이시라면 자녀분도 피부가 밝기보다는 어두울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저 반대로 뭐 부모님이 모두 피부가 밝으시면 자녀분도 밝겠죠. 그럼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말일까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부가 검다는 것은 이 타고난 피부톤, 거기에다가 심지어 자외선 노출, 뭐 염증 후 색소 침착, 또 뭐 호르몬의 변화, 뭐 출산 이후에 호르몬을 변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또 불균일하게 분포되어서 이 원래보다 더 어두워진 그런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톤 중에 가장 밝은 톤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평소에 햇빛을 전혀 안 받는 부위가 어느 쪽일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팔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 복부 이런 쪽에 있는 피부톤을 한번 오늘 거울로 확인해 보세요. 자, 아마 얼굴이나 이 노출 부위에 있는 피부보다 훨씬 더 그 부위가 밝죠. 자,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피부톤은 바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는 원래 이 건강한 상태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데, 그 건강한 빛, 원래의 피부톤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미백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인데, 미백의 기본은 과연 뭘까요? 다시 말하면 지겹겠지만 바로 선크림인데요. 피부를 다시 밝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 즉 선크림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방송사에 불려가면서 이 선크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막 한 열 몇 편을 찍은 것 같은데, 이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그냥 여름에만 바르거나 뭐 햇빛이 심한 날에만 바르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외선은 이 흐린 날에도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촉진을 해서 피부를 좀 어둡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번에 SBS 좋은 아침에서 제가 연달아 두 편이나 좀 중요해서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자외선에는 UVA와 UVB가 있습니다. UVA는요, 에너지가 되게 약하지만 파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파장이 좀 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약해서 바로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타는 건 아니지만, 흐린 날에도 구름을 뚫고 들어오고 운전할 때도 창을 뚫고 들어오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또한 또 파장이 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피부 또한 깊게 투과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깊이 있는 색소들, 김이나 깊이 자극을 주면 뭐에 손상받을까요? 콜라겐 같은 애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출연자분들도 사실 기미는 엄청 걱정하시지만 조용하지만 이렇게 깊숙이 투과하는 이 UVA의 존재는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UVB, 오히려 UVB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UVB는요 에너지가 엄청 강합니다.
에너지가 엄청 강해서 보통 우리 속초 놀러 갔었을 때 그날 밤에 막 얼굴 따갑고 막 얼굴 벗겨지고 하는 게 바로 UVB 때문인데, 에너지가 강하지만 이런 식으로 파장이 짧아서 깊게 투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만 강한 손상을 주는 게 바로 이 UVB죠. 그럼 UVB를 막는 수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SPF, 즉 Sun Protection Factor인 거고, 이것이 30이면 대략 한 97%, 50이면 대략 98%, 100 정도가 대략 99%거든요. 그러니까 여담으로 방송에서 연예인분들이 SPF가 100 이상 바르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SPF가 50이나 100이 자외선 차단율이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 1%의 차이를 위해 이 선크림에는 진짜 자극적인 성분이 많이 포함되거든요. 뭐 실리콘이나 방부제 등등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뭘 유발할까요? 뭐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 뭐 모공 막힘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SPF 100이라고 한다면 50에 비해서 어떻게 들려요? 2배 더 좋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죠. 또 화장품 마케팅이 어떻게 될까요? 막 과열되겠죠. 100, 150,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이거 안 되겠다. SPF 50 이상일 경우에는 어차피 자외선 차단율 98% 이상이니까 그냥 SPF 50 플러스라고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다 이렇게 50 플러스라고 적혀 있죠. 자, UVA를 막는 수치를 나타낸 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시면 PA 보이세요? PA. 자, 이 PA가 우리 한우, 투뿔, 원뿔 하듯이 이렇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여기 뭘로 돼 있죠? 4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뉘고, 플러스가 많아질수록 매우 강한 UVA 차단력을 나타냅니다. 제가 SBS 라디오 생방송을 매주 하죠. 근데 여기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UVA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이 PA에 대한 건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이 UVA를 차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UVA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피부 깊숙이 투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노화나 기미, 또 주름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PA는 노화와 기미를 방지하는 수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SPF에만 집착하는데, 다음번에는 PA를 꼭 봐야 되겠다. PA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걸 꼭 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또 바르는 방법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또 이번에 좋은 아침에서도 몇 번이나 선크림 바르는 방법을 연예인분들 얼굴에 제가 직접 발라도 드리고, 이게 마네킹에다가도 직접 보여드렸어요. 자, 그 이유가 제대로 안 발라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눈꺼풀 위나 눈 주변, 코 안쪽이나, 그리고 뭐 입 주변이나 이 목 이런 데들은요, 실제로 어떤 특정 광원으로 측정을 해보면 거의 안 발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선크림은 이렇게 손가락 2마디를 짜야 돼요. 2마디. 자, 근데 이 2마디로 그냥 바르게 되면 이게 정량인데, 이렇게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둥둥 떠다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2마디를 한 번에 짜는 건 좀 그렇고, 처음에는요 1마디를 짜서 어디에 바르냐면, 우리 그냥 원래 바르던 부위 있잖아요. 이마, 양볼, 턱, 이렇게 돌출 부위에 바르고, 그 다음에 1마디를 또 짜서 놓치기 쉬운 부위 어디였죠? 눈꺼풀 위, 눈 주변, 여기 입 주변, 팔자주름 등을 바르고, 그 다음에 1마디를 더 짜서 목, 손등, 귀 등을 바르자라고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계속 합니다. 자, 저 피부심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자, 미백이라는 게 결국 첫 번째, 있는 색소를 이렇게 깨부시는 것도 미백이지만, 두 번째, 새로 합성되지 않게 하는 것도 미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좀 어두워지는 걸 막고 점차적으로 원래의 밝은 톤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미백 제품을 바르는 것보다는 이 선크림으로 자외선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미백 관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새 옷을 좀 더럽히지 않는 것이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인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바로 이 미백, 하얗게 만드는 것에 최소한의 예의이자 최고의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토닝 시술입니다. 자, 근데 이 본인의 타고난 피부톤으로 돌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 멜라닌 색소를 좀 적극
극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이 피부과 토닝 시술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거든요. 토닝은 결국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좀 선택적으로 파괴를 해서 결국 안에 있는 색소 침착을 좀 해결하고 또 피부톤을 좀 균일하게 만들어지는 시술입니다. 대표적인 토닝 시술로는 이제 엔디아그라는 레이저를 활용한 레이저 토닝, 여기에 뭐 우리 피코 토닝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혹은 붉은 톤을 띠는 병변에 특화된 뭐 V빔 퍼펙타와 같은 이러한 레이저로 혈관 병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치료도 어떻게 보면 톤을 균일하게 하는 치료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시술들은요, 이미 생성된 과도한 멜라닌 색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피부를 좀 전반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크림은 새로 합성되는 애를 억제해 준 거고, 이 토닝은 뭐다? 있는 색소를 깨부셔서 피부톤을 좀 밝게 해주는 거죠. 특히 이제 기미나 잡티, 흑자 등의 이 색소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안색 개선에도 이 드라마틱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레이저 토닝은요, 이 점을 U에서 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점을 U에서 무로 만들면 토닝 그냥 여러 번 하게 되면 다들 백반증 환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닝은 제가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토닝은 뭐다? TONE 플러스 ING, 즉 톤을 균일하게 만든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톤 중에서 가장 밝은 톤에 가깝게 균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색소가 없는 얼굴 부위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 멜라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조직 검사해 보면 어느 정도 멜라닌들이 다 산재가 돼 있어요. 즉 우리 같은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제가 예를 들어 단위 면적당 점세포가 한 100개 정도가 넘었을 때 비로소 눈에 스팟, 즉 색소로 보이고,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분들이나 중동 분들 중에 피부톤이 좀 어두운 분들은 단위 면적당 뭐 200개 정도가 넘었을 때 눈에 비로소 스팟, 색소로 보이는 거고, 백인 분들은 피부톤이 밝으니까 단위 면적당 점세포가 한 50개 정도가 넘었을 때 비로소 스팟, 즉 점으로 보이는, 그런 인종별로 그 사람의 고유의 피부색별로 점으로 보이는 그 역치값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결국은 레이저 토닝이 뭔지 아세요? 그 밀도, 점의 밀도, 단위 면적당에 있는 점의 밀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경계선 이하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의사분들 토닝 교육할 때 항상 첫 번째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또 시술 후에는 피부가 민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좀 관리를 해주고,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선크림은 토닝 시술 효과를 좀 유지하고 부작용을 좀 막는 데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토닝 시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역시 팔 안쪽, 아까 말씀드렸던 허벅지 안쪽만큼 본인 피부 중에서 가장 밝은 톤에 가깝게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술들이 피부의 멜라닌 생성 자체를 완전히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인 정보로 생활 속의 미백 습관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항산화제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아침 식사 영상들도 요즘에 굉장히 조회수가 높게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세브란스에서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혈관 나이, 뭐 콩팥 나이, 뭐 무슨 나이, 뭐 뇌혈관 나이, 이렇게 다 종합을 해서 신체 나이가 딱 나오는데, 그 신체 나이가 4살이 어리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저처럼 이제 나이가 40세가 넘으면 신체 나이가 어리게 측정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어리게 나올 수 있었던 거 중에,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어리게 안 났거든요. 오히려 제 연령대보다도 높게 나오고 이랬어요. 제가 4년 전에 건강검진 했었을 때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특별히 더 신경 쓴 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을 꼭 챙겨 먹고, 아침에도 뭐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 뭐 비트, 이런 좀 항산화력이 있는 이 음식을 위주로 먹는 습관을 들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은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이게 꾸준한 우리가 자외선 차단과 필요에 따라서 또 전문가의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밝고 깨끗한 피부톤을 되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크림은 매일 바르는 습관은 모든 미백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임을 좀 잊지 마시고요. 사실 정말로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이 한국인의 한 95% 이상은요,
토닝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이 피부 미백 개선을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하얘지는 걸 넘어서 피부 속에 좀 건강하고 이 맑은 빛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 미백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심 닥터 심플리의 심해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